어깨 시네마.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블랙 위도우여서 블랙 위도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블랙 위도우 아시나요? 영화? 알죠. 보시진 않았고? 네, 안 봤죠.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블랙 위도우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블랙 위도우가 헐크 여자친구. 그러면은 혹시 블랙 위도우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약간 걸크러쉬? 걸크러쉬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더우먼 그런 것도 원더우먼. 너무 멋있고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단 저는 블랙 위도우를 보고 딱 그냥 떠오른 생각은, 이거는 페미니즘 영화구나. 웰메이드 페미니즘 영화. 혹시 캡틴 마블은 보셨나요? 봤죠. 봤어요? 네. 캡틴 마블 어땠어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솔직히 너무 멋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 그러니까 막 페미니즘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강한 너무-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 블랙 위도우를 봤을 때 딱 든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여성 영화다 보니까 딱 그냥 캡틴 마블 바로 딱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캡틴 마블을 볼 때는 페미니즘을 이렇게 주장하는 색채가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이게 막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 영화가 11호 보셨죠? 봤죠. 11호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파와 아이언맨 파가 막 돌격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 블랙 위도우는 어느 편이었죠? 캡틴. 아이언맨 편이었지. 편집. 11호는 이제 소코비아 협정이라고 해서 히어로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다 맞아, 보니까 맞아. 요거를 유엔이 관리하자. 블랙 위도우는 사실 중간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입장도 이해를 하고 맞아, 캡틴 맞아.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해체는 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아이언맨이랑 같은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공항 전투 씬, 여기서 이제 딱 격돌 하는데 배신 아닌 배신을 한 거죠. 캡틴을 도와서 이제 출국시켜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도 그 순간에 협정을 위반한 거예요. 도망자가 됐죠. 그래서 도망자가 된 그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블랙 위도우가. 오프닝이 어떻게 되냐면, 나타샤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집 앞 마당에서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막 몸 뒤집고 놀고 막 그래요.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저녁 먹으러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아빠가 딱 도착을 합니다. 표정이 심각한 상태로 엄마한테 가서 우리 가야 된다고. 엄마도 나타샤한테 이제 눈빛을 보내죠. 때가 됐다고. 동생은 전혀 몰라요. 경비행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시동을 걸고 막 가는데, 그래서 탈출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러시아 스파이였던 거예요. 미국인 가정으로 속이고 가짜 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캐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아빠가 아니에요? 다 가족이 아니에요. 동생이랑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스파이로 알아서 컸던 거예요. 동생도 이제 커가지고 요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블랙 위도우로 하다가 어떤 인물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잡았는데 여자였거든요. 이 여자가 죽으면서 어떤 약품을 확 뿌려버리거든요. 갑자기 약간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더니 정신을 차려요. 갑자기 화학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서 블랙 위도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이제 세뇌돼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세뇌가 풀려서 나도 이제 도망쳐야 되는구나 하고 이 약품을 챙기고 나타샤한테 보낸 거예요. 가서 우리 둘이 레드룸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룸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헤어졌던 자기 가짜 아버지와 가짜 어머니를 찾는 거죠. 가짜 아버지는 감옥에 수용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레드 가디언이라는 러시아의 히어로였어요. 나타샤랑 옐레나가 가서 구해준 거죠. 데리고 나와서 레드룸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너 그 존재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 했는데,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찾으러 가자. 엄마 이름은 멜리나거든요. 그러면 멜리나가 레드룸의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나를 만나서 그때 옛날에 그 가족 같았던 그런 대화들이 식탁에서 막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멜리나가 그 화학적으로 세뇌하는 이 기술도 다 멜리나가 개발을 한 거였고, 나타샤가 그런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나타샤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멜리나한테. 우리가 다 원상복귀 시키자. 다시 돌려놓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드레이코프스
그 장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레드룸으로. 드레이코프스를 이제 때려눕히려고 하는데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드레이코프스의 페로몬을 느끼면 코프스를 공격할 수 없도록 암시가 걸어져 있는 거예요. 페로몬을 냄새를 안 맡으면 되니까 일부러 코뼈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코피를 흘리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타샤가 드레이코프스가 타 있는 그 비행기를 추락시켜요. 그러니까 터트려요. 그래서 진짜로 드레이코프스는 죽고 그 세뇌되어 있었던 다른 블랙 위도우 요원들도 전부 세뇌가 풀렸어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거에서 혹시 페미니즘이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 이게 좀 연상이 되시나요? 약간 그 아빠가 잘 못 싸우는 거? 그리고 막 중요한 역할을 거의 다 여자들이 한다는 거? 이제 아빠가 그 레드 가디언으로 그려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무게감 없고 개그 캐릭터인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는데 영화 맨 처음에 시작하면 미국에서 스파이 생활을 탈출하는 걸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빠가 네. 막 나서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막 탈출하고 이제 가족을 이끄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집어 던지는 것도 나오고 실드 요원들이 뒤에서 총격전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뒤에서 막 싸우다가 초인적인 스피드로 막 달려가지고 비행기에 딱 매달려갖고 탈출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완전 캡틴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세 보이게 나오거든요. 강력한 인물인 것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이 옛날에 가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밥 먹는 씬이 있다고 했잖아요. 식탁 씬. 여기서는 막 우스꽝스럽게 나오고 물론 이거를 서사 속에 잘 녹여내긴 했어요. 얘가 감옥에 갇혀서 피해망상과 이런 거에 의해서 괴팍하게 변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긴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지. 그러니까 불쾌감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 여자 과학자 이런 부분은 핵심 주제가 세뇌였잖아요. 세뇌하고 세뇌를 풀어주고 이런 느낌들. 근데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하는 그 단어 아시죠? 가스라이팅.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스라이팅? 약간 그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지금 쓰이고 있는 의미가 대충 이제 뭐 사실 남녀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남성이 여성을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억압하고 나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당하고 있으면서도 따라오게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는 가스라이팅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구나 이게 너무 느껴졌어요. 실은 가스라이팅이 진짜 실존하기도 하고 실제로 있기도 하고 나쁜 거잖아요. 그쵸.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되고 나쁜 거 맞고 그런 거를 영화 소재로 썼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쾌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캡틴 마블은 좀 불쾌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 캐롤 댄버스죠. 캐롤 댄버스의 직장 동료 이 사람이 공군이었잖아요. 공군 파일럿인데 다른 동료 파일럿들이 막 대놓고 막 여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굳이 삽입하고 그게 좀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 위도우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 악당이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나쁜 놈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스라이팅을 다루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레드룸이 추락하고 나서 해방된 블랙 위도우 요원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페미니즘이 약간 선을 약간 넘으려고 했다.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성들이 연대해야 된다. 소수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연대해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해방된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너도 우리 동지야 하면서 태스크마스터 너도 우리 동지야 데려오고 그리고 나타샤가 아직도 세계에는 수많은 블랙 위도우들이 있어. 이거는 아직도 세상에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 우리 여성들이 연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구나. 연대해서 여성들을 구해줘. 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영화 스토리상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그쵸. 있는데 그래도 페미니즘 색채가 옅지는 않았다. 그럼. 여성들이 연대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 자체를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왜 여성들만 연대해야 돼요? 여성과 남성이 같이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여자가 남자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 막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데이트 요즘은- 폭력도 사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맞아. 요즘에 여자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남친 패는 여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를 패는 남자는 그러면 일부 아닌가? 그쵸, 일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범죄로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별로 가르려고 하고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사이드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런 여성의 연대 이런 느낌을 주었을 때 이게 좀 불쾌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족적인 영화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맞아요. 왜냐면은 다 가족이 아니었는데 가족이 사실 되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정 해체 시대에 약간 가정을 진짜. 다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근데 오히려 막 꼭 굳이 가정은 진짜 혈연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살면 가족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족적인 느낌을 저도 받긴 했어요. 가족적인 느낌 많이 받았고 왜냐면 맨 처음에도 가족으로 시작했고 맨 그 중간에도 그 식탁신이 되게 재밌게 그려지거든요. 거기서도 일단 가족적인 대화들이 막 오가고 멜리나가 레드룸 소속이었는데도 배신하고 나타샤를 도와줬던 것도 엄마로서의 그게 느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20세기 초의 가정의 모습과 나중에 그려지는 가정의 모습이 확 다른 거예요. 진짜. 아빠의 비중, 그 무게감, 영향력 이게 확 달라지고 사실적이네요. 완전 달라진 거지.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 내가 볼 땐 그게 뭐 현재의 가정상이고 나쁘지 않고 이게 옳다고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그냥 건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마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선뜻 영화관에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도 그렇고 친구도 없고. 이런 어떤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봤으면 그런 걸 못 알아챌 수도 있잖아요. 못 알아채죠. 저는 여자가 약간 모든 여자가 그런진 모르겠는데 막 남자들도 막 엄청 멋진 남자 보면은 막 동경 같은 너무 거 멋있고. 있죠. 그쵸? 멋있지.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막 더 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 약간 이러면서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약간. 팀마블 그거 봤을 때도 페미니즘적인 그런 거 별로 느끼지 않았었어요? 느꼈어요. 그거 느꼈는데 그래서 근데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블랙위도우도 보고 그냥 재밌는데? 진짜. 안 그런데? 막 이런 거.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학교에서 그리고 막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저의 안에 숨겨진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제가 막 올바로 막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거에 폐해 그게 얼마나 진짜 가정을 파괴하고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건지에 대한 거 안 배웠으면 나도 진짜 페미니스트 됐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저도 중학교 때 완전 쇼커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진짜 막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성한 성격이 아니라 막 좀 터프하다고 해야 되나? 여자애들 평균보다?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진짜 무조건 나는 페미니스트 됐겠다. 그리고 막 그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막 다 이겨버리고 싶다. 막 그런 본능이 막 제 안에도 있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 보면. 그거야말로 세뇌잖아요, 진짜. 그 영화 보면서 막 여자애들이 생각 없이 보면 맞아, 여자도 강해. 여자도 이길 수 있어. 약간 여자가 더 막 강한 존재일 수 있어. 약간 이런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는 부분들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사관학교 최초 수석한 여성 그 장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공식 석상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남군들의 그거를 강화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때문에 빠지거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힘든 일들에 빠지면 남자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남자들 대신하는 만큼 그들에게 잘해줘야지 갈등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서로 도와줄 그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페미들은 딴 얘기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노력하고 정말로 성공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다른 얘기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이 정말 캡틴인데. 그렇죠. 진짜. 진짜 멋있는 여자죠. 우리가 오늘 블랙위도 얘기를 하면서 페미니즘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다음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이 나온다면 이런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 좋아하는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이 혹시 나온다면 또 안 나올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혹시 나온다면 또 함께 네, 자리해 좋습니다.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새는 여성 영화인데 감독이 남자면 안 돼요. 요새는 이제 여성 영화면은 여성이 만들어야 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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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